안녕하십니까. 신인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김정은 또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군사적 움직임 때문에 북한 관련한 뉴스로 굉장히 달려왔는데 이제 뭐 김여정, 김정은이 좀 꼬리를 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주변 이 정말 뭐 우리 주변국의 문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중요하니까 이제 중국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신인견의 국방TV 계속 구독해 주시고 또 자매 채널인 군사TV도 구독해 주십시오. 자, 미국이 멸준공 작업을 본격화한다. 중국 지도부가 휘청거린다. 요즘 뭐 여러분들 천멸준공 이런 말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늘이 준공을 멸한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요즘 뭐 유행어 제조기 아닙니까? 까보중 까보러 시리즈. 그래서 제가 천멸준공에 이어서 미멸준공 유행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준공을 멸한다 라는 거죠. 자, 미국이 지금 공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미국이 준공에 대한 국가 정통성 허물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이건 뭐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6월 23일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 국무부가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양제츠의 회담 직후에 발표한 성명 전문에서 양제츠의 직함을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즉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buro 멤버로 기재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공식 문서에서 양제츠의 직함을 국가 공식 직함인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으로 기재해 왔으나 이번 국무부 공식 성명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개인 트위터에서는 양제츠의 직함을 중국 공산당의 직함으로만 표기했다. 이 같은 호칭 변화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고위 관료들을 중국의 고위 관리가 아닌 중공의 고위 관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자,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그리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자,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 간부야. 내가 중국 공산당 간부하고 지금 회담을 한 거야.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누구하고 내가 카운터 파트너로 만난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사람하고 만난 거야 라고 지금 이제 계속 쓰고 있고, 지금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계속 요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얘들은 국가 아니다 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시진핑 주석에게 프레지던트 호칭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그 호칭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CCP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예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가 2019년 11월 27일 날 나왔는데, 이때 이 보고서를 마련했고 그때부터 맞아 그렇게 하자라고 된 거예요. 뭐냐? 시진핑의 직함은 국가주석 즉 프레지던트가 아닌 공산당 총서기 즉 제너럴 시크레터리 오브 CCP로 표시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 역할을 더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며 국민에게는 투표와 집회, 자유 발언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시진핑에게 국가주석 직함을 쓰는 것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전제 통치에 민주적 합법성을 입혀주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이때부터 미국이 실제로 이제는 프레지던트, 영어로 프레지던트란 말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자, 왜냐? 시진핑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국민이 뽑았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프레지던트들은 국민이 뽑았는데 여기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니단 말이야. 지네들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프레지던트로 불러주면 이 사람들에게 정통성을 주는 거니까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서가 나왔고, 진짜로 그때부터 이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지, 이 사람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된 것입니다. 왜? 중공 사람들, 지금 중국 국민들 집회를 할 수 있나, 결사를 할 수 있나, 언론의 자유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하고 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정통성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호칭, 이 용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뭐 여기에서부터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서부터 힘이 나오고, 정통성이 나오고, 명분이 나오고 다 한 건데 명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자, 중국 지도부를 정조준한 미국이 이제 첫 타겟은 중공의 권력서열 7위를 타겟으로 해서 밑장 빼기에 들어갑니다. 왜냐? 중국 공산당은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무위원 서열이 이제 중국의 권력 서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위는 이제 시진핑이죠. 상무위원 중에서 1위. 그리고 상무위원 중에서 7위가 한정 정무원 부총리예요. 그 이 한정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일제히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벽돌을 하나 빼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위에를 치면 안 되니까 밑을 이제 밑장 빼기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 하원 공화당 의원 150명이 결성한 공화당 조사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행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통해 각 방면에서 미국에 위협을 주는 중국 당국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강화 및 세계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가 주창한 중국몽의 본질이 현재의 국제사회 시스템을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홍콩 사태를 거론하며 한정 홍콩 담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샤바오롱 주임, 중앙정부 주 홍콩 연락판공실 로후닝 주임을 인권 침해와 탄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기반해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라고 이 사운드 오브 호프, 희망지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화권으로도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거 뭐냐? 한정 이 홍콩 담당 중앙정치국 이 상무위원이 이제 그 정무원 부총리인데, 이 사람 비리 엄청 많아. 그리고 국무원이 또 역시 홍콩 담당, 또 홍콩 담당, 이 얕은 이 핵심 세력들이 전부 인권 침해, 탄압행위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 자산 동결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아니 뭐 미국이 제재를 하든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그럼 뭐 미국 안 가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미국 국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미국은 미국 동맹국 우호국에 있는 자산까지 동결한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미국에 있는 자산만 동결해도 이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 이들이 미국의 재산을 엄청나게 지금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미 의회가 콕 찍은 이 한정 상무위원은 누구냐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4년 저장성 출생이죠. 지금 이제 뭐 만으로 66, 뭐 67, 뭐 이렇게 된 사람인데, 화동사범대 경제학 석사 출신이고 상하이 시장을 했고 당서기를 했습니다. 광둥성 당서기를 했고 중국 공산당 국무원 상무부총리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현재 맡고 있고요. 홍콩 사태의 강경 진압 배후 지휘 인사로 주목됩니다. 캐리 람을 홍콩 행정장관을 이 사람이 지금 컨트롤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강경 진압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한정이 지시를 내렸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상하이 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상하이에서 이렇게 출세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장점인 개로 알려져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상하이 시장을 할 때 당시 상하이 당서기가 시진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과 뭐 궁합을 잘 맞추어서 시진핑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최고 권력자가 된 이후에 한정을 지금 챙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권력서열 7위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정이 지금 나이가 66 아닙니까? 66인데 이 사람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스캔들이 있어요. 스캔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18일 NTD가 보도를 했는데, 한정의 내연녀 가오수치는 1978년 6월 28일생으로 중국 공산당 상하이시 위원회 사무국 직원 출신으로 한정과 2000년대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정과 가오수친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한화씨는 2005년 11월 12일 출생했으며, 가오수친과 호주에 거주 중이나 뉴질랜드 영주권도 소유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제 NTD가 보도를 했는데,
자, 한정이 상하이 시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국 직원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무국 직원인데 한정과 24살 차인데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한정의 부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와 함께 이 여자는 지금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데 또 이들은 또 뉴질랜드 영주권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정의 부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한정의 도덕성에 대해서 치명상을 입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에포크타임즈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 자, 이게 16, 17, 18 이 무렵에 NTD, 에포크타임즈 이런 언론들이 뭐냐면은 미국이 지원하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반중 언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포크타임즈나 NTD 같은 경우에 영문판도 발행을 하지만 중문판도 발행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 모르지 않습니까? 중국어로 발행을 해줘야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문판으로 중화권에다 이 내용들을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의 뭐 16, 17, 18에 연속적으로 한정에 대해서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17일 이제 에포크타임즈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 한정이 미국의 31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숨기고 있다. 한정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은 미국의 1억 달러 이상씩 자산을 숨겨놓고 있다. 미국에만 31억 달러를 숨기고 있다 이거예요. 한정이. 자, 그러면 한정이 지금 내연녀 그리고 이 아들은 지금 호주에 있는데 호주에 있는 돈 그게 또 상당히 있겠죠 지금 당연히. 그런데 그거 빼고 미국에만 31억 달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우리 돈으로 한 3조 5천억 원 넘죠. 이런 돈을 미국에 숨겨놨고 그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판공실주의입니다. 이런 자들도 다 1억 달러 이상씩을 미국에 숨겨놓고 있다. 웬만한 중국의 권력자들은 1억 달러 이상씩은 다 미국에 있다 이거예요. 1억 달러. 1200억 원.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런 돈들을 미국에 다 숨겨놓고 있는데 한정쯤 되면 31억 달러, 3조 5천억 원 이상 지금 미국에 숨겨놓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자산 동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의 지금 도덕성,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이 뇌물을 얼마나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중화권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이 끝이 아니에요. 한정은 31억 달러. 이거는 완전히 장난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나옵니다. 한정이 끝이 아닙니다. 중화권에서 전방위적으로 튀어나오는 CCP, 즉 중공 스캔들이에요. 대만에 민진당, 지금 대만 여당이죠. 거기 첸 자오난 전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의원이 아니고 전 의원인데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 좀 하고 나와서 우리 같이 종편에 출연해서 아주 이제 입담 좋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이후에 지금은 국회의원 안 하면서 방송 출연해서 계속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 관리들의 배우자와 자녀, 혼외자 수는 118만 명이 넘는다. 중공 간부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 은닉한 자산은 5천억 달러 이상이며 지난 2016년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 거래 기록에 따르면 시진핑의 사촌 동생과 매형이 조성한 해외 비자금만 700억 달러에 달한다. 라고 대만의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 중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걸 엄청 연구를 했는데 다 해보니까 중국 관리들, 그러니까 좀 내놓으라 하는 관리들이 지금 미국에 보내놓은 배우자, 자녀, 여기는 이제 합법적인 배우자와 자녀죠. 그리고 혼외자, 사생아죠. 다 합하면 118만 명이 넘는다 이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랄 깜놀한 숫자입니다. 118만 명. 그러면서 아까 한정은 31억 달러 미국에 숨겼다 그랬는데 여기는 2016년에 이제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라는 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런 소송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이 첸 자오난 전 의원이 기록을 이렇게 봤더니 시진핑의 사촌 그리고 매형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외 비자금이 700억 달러가 넘는다 이거예요. 700억 달러. 2016년 같으면 시진핑 주석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지 4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또 4년 지났죠.
그러면 지금은 이 700억 달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뭐 2천억 달러 이상이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막 굴려서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은 안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이제 뱉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야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제 생각이 막 들어가는 것이죠. 의심나기 시작하면 이거 작업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베이징에 코로나19 새로운 코로나19가 2차 창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기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다 라는 막 소문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니 별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은닉하고 또 이 베이징시 사람들을 다른 데서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그 통제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 최고 지도부 즉 정치국 상무위원 1위에서부터 7위까지는 사라지고 없다. 시민들은 야 이거 괜찮아 라고 해놓고 이분들은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 권력 1위 시진핑 지금은 국가주석이죠. 17일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화상회의했고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화상회의를 했어요. 이 날 이후에 지금 언론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회의 할 때도 원래 중국인들이 알고 있던 그 배경, 그 룸이 아닌 곳에서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 다른 데 도망간 거 아니야? 막 피신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중요한 단서가 아니 이거 처음 보는 방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2위 리커창 국무원 총리죠. 15일 화상회의 한번 하고 사라졌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지금 이제 열흘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잔수 전인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인데 5월 말 양회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왕양 정협 주석인데 5월 양회 이후에 사라졌어요. 왕훈잉 5위 중공중앙서기처 서기죠. 공산당 뭐 우리로 치면 사무총장 좀 되겠죠. 17일 역시 이 시진핑이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화상회의를 할 때 옆에 배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자오로지 여기는 6인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감사원 뭐 좀 되겠죠. 역시 5월 양회 이후에 잠적했어요. 7위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역시 여기는 이제 11일 날 6월 11일 날 국무원 내 이 정부기관들의 화상회의 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생활해 라고 하고 이 최고 지도부들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흘리는 것이죠. 예. 제가 그러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베이징 시민들은 뭐야? 우리는 지금 아파트 지금 못질 해가지고 무장병력이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못질 해가지고 완전히 그 영접해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이제 어떤 그 젊은 엄마가 나 지금 애기하고 있고 우리 남편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기 지금 공안에서 막아가지고 근데 지금 식량도 없이 우리 아파트에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외부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최고 지도자들하고 민심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지원하는 이 중문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자, 한정이 미국에 13억 미화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런 거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혼외자들 해서 118만 명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중국어로 해서 막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면 뭐 중국 사람들 영어 안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어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누가 하냐? 물론 이 뭐 에포크 타임즈나 NTD나 뭐 이런 이제 언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론들 누가 지원하냐?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급해진 중국 지도부가 양재치를 보내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 김여정이 개성 판문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한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이 양재치 그 국무위원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와이의 히캄 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뭐 북한 이야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도 했겠죠. 로이터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하와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 정치국원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라며 폼페이오에 요구했으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미중 관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내정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막 양 사방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치 최고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내정 간섭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내정 간섭 하지 마라. 그 우리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미중 관계 좀 복원하자라고 읍소를 한 것이죠. 지금 이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모공에 능한 최강의 조합이죠. 모공,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공, 이 모략, 계략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최강의 조합,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 정부 초대 CIA 국장이죠. 그리고 폼페이오 이후에 이 사람은 지나 헤스펠입니다. 폼페이오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CIA 국장하면서도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 헤스펠은 오직 CIA에서만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보타주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고문 이런 거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지나 헤스펠은 CIA 국장이 된 이후에 언론에 안 나옵니다. 조용히 지금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폼페이오, 우리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에게도 김정은이 폼페이오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면서요 라고 김정은이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암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김정은한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후계, 그가 이제 지목을 했겠죠. 지나 헤스펠,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쟤 정말 잘해, 쟤를 국장으로 시키자 라고 한 사람이 지나 헤스펠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계략 모공의 전문가죠. 그렇게 해서 이런 최강의 조합으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공의 이미지를 입히고, 그래서 흔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천멸중공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멸중공, 미멸중공의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미멸중공 기대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